안녕하십니까 도봉중학교 학생 여러분 잘 계셨나요? 이번에 이제 여름방학 맞아서 제가 한국사 검정능력시험 특강을 수업 찍어서 올렸는데 여러분 이제 방과후 제가 AS에 한다고 올렸잖아요. 잘 보셨을 거라 믿고 이번 주에 방과후 한국사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에서 시험 보니까 선생님이 감독관으로 가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43회 한국사 중급 시험이니까요. 선생님이 이제 기출문제 같은 거 분석을 하면서 가보긴 할 건데, 우리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70점만 넘기면 된다는 거. 그렇죠. 이게 한국사 시험 검정 능력 시험이 정말 뭐 한국사를 너무 많이 하는 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만 붙자. 까먹어도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자격증을 바탕으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만 갖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시험에 좀 더 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시험에 따라 키워드 선지들에게 되게 많아요. 한국사가 말 그대로 구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뭐 400만 년의 시간이 있으니까 다 외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 문제 나오는 키워드 선지들만 잘 챙겨가시면은 70점은 넘기는 게 70점 넘기는 게 쉬워요. 사실 이제 다 맞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험 볼 때 막 100점 맞아야 돼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고 70점은 넘기면 되는 시험이니까 70점에 맞춰서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숙제를 몇 번 드렸던데 숙제 다 하셨을 거라 믿고 이제 방과 후 키워드 한번 중심으로 가보겠는데요. 자, 숙제 제가 강의 2개 올렸죠. 일제시대부터 해방까지, 해방부터 현재까지 강의 올렸는데 일제시대부터 다시 기억해 보세요. 자, 1910년대 무단 통치기입니다. 무단 통치기의 키워드는 3가지 정도 있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난다고요? 아, 기억나실 거라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무단 통치이기 때문에 토지, 조사, 사업. 일제가 많은 토지를 우리나라 여러 토지를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토지를 뺏어갔다.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소작농이 되거나 어떻게 만주나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이 내용을 잘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는 회사령입니다. 회사령 기억나시나요? 아, 그죠. 기억나시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일제가 회사를 세울 때 누구의 얘기 받았죠? 허가를 총독부의 허가를 받았다. 이 허가가 되게 중요해서 실제로 허가받은 것들이 없었죠. 이렇기 때문에 민족 사업, 민족 자본이 발전하기 굉장히 어려웠다.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일제의 무단 통치가 가장 심했던 거는 1912년에 있었던 조선 태형령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이제 1894년에 있던 갑오경장 때 이제 신체에 대한 처벌이 사라졌는데 1912년에 다시 태형이 부활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노예처럼 다뤘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일제의 잔혹한 통치 방식으로 우리나라가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발생했죠. 3.1운동이 발생함으로써 이제 무단 통치가 문화 통치로 바뀌는 가장 큰 기반을 주었습니다. 이런 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올해는 1919년, 이제 정확하게 2019년이죠. 3.1운동 100주년 기념,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으로 이런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문제를 맞추려고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 내용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한국인으로 살면서 약간 이런 내용을 더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1910년도는 무단통치기라는 거,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있었다, 이런 내용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나라 국민, 일제가 이런 통치를 했으면 우리나라 국민들도 저항을 하겠죠. 저항 내용을 2가지만 우선 알아보신데, 첫 번째는 독립의금부란 게 있다. 임병천이라는 분이 조직하셔서 만든 독립의금부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이 조직은 복벽주의를 해서 예전 공화정이 아닌 황제 중심의 고종 황제가 있던 대한 중심으로 돌아가자라는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대한광복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대구에서 있었고요. 김좌진, 박상정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운영했던 거는요. 저기 공화정, 복벽주의의 황제의 나라가 아닌 국민들이 중심인 나라를 만들어오자는 공화정 국가를 만들었다. 이런 중심으로 1910년도에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내용을 잘 아시면은 특히 문제는 이런 데서 많이 나와서 잘 키워드를 잘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제가 영상 다 찍었던 거 1910년대 기억나시죠? 문제 풀이 어려운 거 있은 거 이해하십니다. 이제 하지만
그래도 문제는 맞추려고 하는 거니까 20년대 들어가 보겠습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로 1920년대 일제의 통치가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됩니다. 문화 통치로 바뀌어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 전까지는 힘으로 다스렸던 이제 일제 통치가 이제 힘으로 해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느껴서 이제 약간 부드러운 스타일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는데 사실 그러면서 내용이 바뀐 건 별로 없습니다. 힘으로 다스린다고 해서 약간 더 교활하게 바뀐 일제의 특성이 날 수 있겠는데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 바뀐 거 우선 특징 설명 20년대 특징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헌병 경찰이 사라지고요. 이제 보통 경찰제로 넘어가는데 보통 경찰이 늘어나면서 경찰의 수는 3배에서 4배 이상 더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민족에 대한 사사건건도 개입이 심해졌죠. 20년대 또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문화 통치기다 보니까 당연히 일본에서는 회사령을 철폐하면서 많은 일제의 자본들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게 허락을 해줍니다. 관세도 철폐하고 회사령이 철폐하자 우리나라 상공업이 좀 발전될 수 있는 여지도 있었지만 일제의 남은 1910년대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남은 자본들이 국내 식민지 조선에 들어서 이제 더 발전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닥 우리한테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힘들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강력하게 수탈하기 위한 체제라고 보시면은 여러분이 더 이해하기 좋으실 거예요. 민족의 저항 같은 내용도 알아봐야겠죠. 어떤 저항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0년대는 우리나라 가장 강력한 이제 독립운동단체 의열단이 등장합니다. 의열단은 이제 김원봉이라는 그 영화 뭐 암살에서 나는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이렇게 얘기한 이 김원봉이라는 분이 있어 의열단 조직해서 이제 폭력투쟁. 당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저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폭력과 암살 이런 걸 의거 활동을 해서 독립운동하는 첫 번째 의열단 같은 투쟁단체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계몽운 우리가 힘을 기르자 운동으로는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런 게 등장합니다. 밀립대학 운동 설립운동은 한 사람씩 1원씩이라는 캐치프라이즈를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대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운동이 있었는데요. 일제 탄압으로 인해 이 밀립대학 운동은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일제가 만들어진 대학교가 하나가 있습니다. 경성제국대학이라는 대학인데요.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경성제국대학교?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가 되게 좋은 학교예요. 항상 가셔서 무조건 우리가 가야 할 대학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제 식민지가 만든 학교야 이렇게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잘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